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변호사 장현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는 개인회생을 해야 할까요? 개인 워크아웃 해야 할까요? 굉장히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 제도인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은 시행 기간이 다른데요. 개인회생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시행을 하고 개인 워크아웃은 은행연합회가 만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을 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명칭 때문에 그런지 신용회복위원회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냐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반 민간기관, 사적기관인데요. 개인회생은 공적구제제도, 개인 워크아웃은 사적구제제도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세요. 개인회생은 운영기관이 법원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세요. 여러분, 법원이 어떤 곳이에요? 법률에 따라서 판결 결정을 내려주는 곳이잖아요. 개인회생은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기관이라서 강제성이 있고 채권자가 설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법률상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진행이 되어요.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를 주관하는 사적 민간기관이라서 강제성이 없어요. 채권자가 반대하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으로 가면 원칙적으로 원금을 거의 100% 갚는 방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은 조정해주는 채권의 범위가 달라요. 개인회생은 채권에 제약이 없는데요. 정말 가끔 가다가 과태료를 안 내고 여러 개가 많이 쌓여서 부담이 되는데 개인회생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 안 되세요. 그런데 벌금, 과태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채권 채무가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 채무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일반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이런 금융사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 세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만 대상이 되거든요. 협약을 맺지 않는 금융사나 기타 개인 채권, 거래처 채권은 채무 조정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실 수 있죠. 내가 돈을 빌린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협약 여부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래도 못 찾겠다 싶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 전화를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변제기간과 채무 조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돈을 36개월의 기간 동안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채무가 차등 조정이 되고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인데 요즘은 개인회생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2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채무 조정도 가능해졌어요. 개인회생은 대부분 변제기간이 3년 내지 5년이고 더 짧은 경우에는 2년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 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은 6년 내지 8년이고 채권자 협의가 필요한 제도여서 원금을 대부분 갚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에서 이자는 감면 대상이 되긴 하지만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상각채권에 해당된다던가 하는 특정 요건이 채워지게 되면 원금이 탕감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다 갚는다고 봐야 하는 거죠. 대신 갚을 원금이 좀 많아서 변제기간은 최대 8년, 프리워크아웃은 최대 10년까지 나눠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채무자분의 소득이 높아서 개인회생으로 가도 100% 변제를 해야 하는데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빚을 좀 더 나눠서 길게 갚고 싶다면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은 진행 비용에서 차이가 나요. 채권자 수도 많고 채무가 과다하게 많아서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적은 초기 비용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발생하고 때로는 변호사 선임료까지 발생하는데요. 워크아웃은 신청 비용에 5만 원 정도만 있으면 다른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서 신청 비용적 측면에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여부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 제가 빚이 아직 연체가 시작되진 않았는데 곧 시작될 것 같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인데요. 개인회생은 아직 연체가 안 되신 분들도 진행이 가능하세요. 반면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후 90일을 경과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진행 요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개인 워크아웃만 있는 게 아니라 워크아웃 전에 한 달만 연체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연체가 되자마자 신청할 수 있는 신속 채무조정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제도가 연체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요.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자는 다 탕감을 해주고 특정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원금도 탕감을 해주는데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를 절반 정도, 신속 채무조정은 이자도 많이 탕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개인 워크아웃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연체 기간 3개월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연체가 길면 채권자의 추심이 날을 갈수록 심해지고 채무자분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두 제도를 비교해 드렸는데 사실 채무자분들에게는 일정 조건만 되면 개인회생의 비탕감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더 유리한 제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이 워낙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미 채무가 연체되신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개인 워크아웃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분들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계시다가도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세요. 개인 워크아웃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다가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